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역주택조합 제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소유 판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세대주인 조합원 본인과 더불어서 세대원이 보유할 수 있는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든지 주거 전용 면적이 초과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아서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모두 살펴보기보다는 주로 문제되는 부분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주택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한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플러스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여러 명이 상속을 받게 되어서 0.1인 10%만 공유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한 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 채가 되기 때문에 두 채가 되면 부적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을 하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되어서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날이 아니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유 지분이 적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금액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가족들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형태로 해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제외를 하게 되는데 1주택이 있을 경우에도 또 추가로 1주택이 부모님 소유이고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플러스 부모님 직계 존속에 해당하여야지 해당 부분을 주택 소유에서 제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60세 이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 인가 시에 59세였다가 1년이 지나서 60세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때는 2주택이 된 셈이기 때문에 부적격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1주택이 된다 해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여전히 안 되는 것입니다.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59세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59세 때 가입을 했다가 2주택이었지만 설립인가에는 60세가 넘어서 설립인가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립인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립인가 시에 59세여서 1주택이지만 본인이 다른 주택이 없어서 1주택이 있었을 경우에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다시 본인이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주택과 더해서 본인 1주택까지 더해서 2주택이 되지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의 소유인 부분은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격은 여전히 이때에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주택을 추가한 시점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흔히 뭐 시공사 보유분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양이 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 해당 분양권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양을 어느 정도 촉진한다는 측면을 두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소유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 분양권을 다시 누군가가 매매를 해서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 미분양이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소유로 인정을 해서 1주택으로 보는 부분이라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첨자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을
그래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당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은 없을 것인데 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마치 가진 것과 한 가지다. 당첨자 지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자 같은 경우는 분양 당첨자 지위까지 해서 2주택이 되는 것이고 보통은 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쨌든 2주택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만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분양 전환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만 해당을 하는 부분이고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다 보니까 마치 공공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공이 아니라 결국 민간이기 때문에 지원만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공이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합 가입과 권리 의무 관련해서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조합은 요구 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있어서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다라고 해서 특히 브릿지 대출과 같은 경우에 브릿지 대출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류를 제출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브릿지 대출은 분담금을 내는 데 있어서 이것에 내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현금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는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담금을 납부를 하는 거를 브릿지 대출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있어서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 해당 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규약에 따라서 제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합원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 상속, 증여, 판결 등으로 이전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종전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에 행한 처분, 청산 시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해서 포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포괄 승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계 신청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탈퇴를 하겠다라고 해서 승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포괄 승계가 된다. 무조건 승계가 해야 된다라고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탈퇴가 되고 승계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된 부분에 관해서 분담금을 반환받아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분담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요. 물론 전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규약에 따라서 탈퇴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반환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미납 분담금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채무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부분에 있어서도 납부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것인데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은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비율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율이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 변동을 하는 데 따라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미 가입한 사람의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가입 시점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제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해서 기망이라든지 사고를 통해서 취소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계속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하겠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만약 조합의 가입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되었을 경우에 해당 소유권 확보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된 것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 공급 청구권, 또 총회에서 출석 발언권 의결권,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대의원으로 선출이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즉 조합원의 가족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녀 이름으로 한다든지 부모님 이름으로 해 두고 실소유자는 가족인 다른 사람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가족이 조합 임원이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피선출권은 조합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임원이 되고 가족이 사무장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약간 또 '불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도 인지를 하고 그대로 용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니까 불법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 운영에 있어서는 뭐 '피치 못하는 유도리로 뭐 발휘하는 것이다.'라고도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의무로서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과 다투는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제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운영을 제대로 한다든지 조합이 숨기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 나는 못 내겠다."라고 하면서 버티다가 제명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의무는 지켜가면서 요구할 부분은 또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의결권은 평등하고 조합의 권한의 대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유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표준 규약에 나와 있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권한의 대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리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유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대리로 위임을 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인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리 행사를 만연히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약을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선견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마다 규약에 따로 되어 있어서 뭐 가족인 경우에 사촌 이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그 상의 가족에게만 대리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규약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후에 조합원 양도라든지 다른 내용들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